자, 83쪽 연립 1차 방정식 풀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연립을 앞으로 엄청 많이 하게 될 건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요거씩 하나만 잡아 놓으세요. 자, 그래서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의 개념인데 요것이 연립, 교점, 교집합 요거 전부 다 공통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공통 부분은 알다시피 둘 다 들어가는 거죠. 둘 다 해당하는 거. 요게 공통 부분이고 연립이란 표현은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에서는 연립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교점이란 표현은 함수 또는 도형이나 그래프 에서 교점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교집합이란 표현은 집합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 연립, 교점, 교집합 요거 싹 다 같은 표현이고 나중에 우리가 교점 나오면 연립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면 계속 반복할 건데 그래프를 하면 계속 반복할 건데 위의 점 위의 점, 지나는 점 요거 두 개는 대입을 하라는 뜻이고요. 만나는 점, 교점 요거는 연립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문제에서 나오면 항상 요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연립 1차 방식 풀이는 가감법이랑 대입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가감법을 기본으로 설정하세요. 가감법을 기본으로 풀고 대입법은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입법을 쓰는 게 편하고 일반적으로는 가감법을 쓰는 게 계산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가감법도 결국에는 한 문자 정리하는 거예요.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은 앞으로 엄청 많이 하게 될 거라서 기본적인 계산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 y 자리에 이걸 집어넣는 걸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y가 2x 빼기 3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y 자리에다가 2x 빼기 3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요런 거는 계산을 조금 빨리 가세요. 요렇게 전개하면 6x죠. 앞에 2x랑 보태서 8x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9 될 거고 넘어가면 16 되겠죠. 그러면 XY 순서상 바로 가져가면 X가 2가 될 거고 X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값은 1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거를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입법이라고 나와 있으면 한 문자 정리되어 있는 거 요것도 이제 대입법으로 풀라 했으니까 요게 넘어가서 X는 3Y 더하기 고 요 X 자리에다가 우리가 3y 더하기 2 들어가 가지고 항상 괄호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분배해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 요것도 요 x 자리에다가 요 y 빼기 8 요거 들어가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대입법이고 그런데 요 가감법을 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감법 요 가짜가 더할 가짜고 감자가 감소할 때 뺀 감자죠. 그래서 결국은 가감법 쓰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한 문자 개수 맞추기예요. 한 문자의 개수 맞추기예요. 그래서
한 문자 개수 맞춰서 우리가 포인트는 개수 맞춘 다음에 양변을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 소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변을 더하거나 빼 가지고 한 문자를 없애는 게 요게 가감법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변변 빼기가 들어갈 거고 절대값이 같을 때 절대값이 다를 자 절대값이 같으면 보고 이제 변변 더하기 또는 변변 빼기 요렇게 해서 한 문자 속어 들어갈 거고 절대값이 다를 때는 절대값 양변에 뭐를 곱해서 절대값 절대값 맞추기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변 더하기나 변변 빼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절대값을 맞출 때 우리는 숫자가 커지면 아무래도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다음 실수할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숫자로 가급적이면 작은 숫자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숫자는 간단하게 유지해야 되고 작게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요렇게 방향을 계속 잡아야지 식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요건 지금 2-1 번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 이고 마이고 마찬가지인 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변변 그대로 더하면 y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서 좌변끼리 더하니까 4x가 1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4 나누면 x는 4 나오겠죠. 그러면 요건 둘 중에 계산 쉬운 쪽에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4를 기역에 넣어도 되고 내연에 넣어도 되는데 요게 아무래도 마이너스보단 플러스 있는 쪽이 편하니까 요 4를 여기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y가 10이 될 거고 넘어가면 2y는 6이 될 거고 그래서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4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 y는 3. 요렇게 풀어내는 게 가감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요런 거 살펴보면 요거는 지금 4고 5 잖아. 요거는 3 이고 2지 Y인데 그러면 요것도 큰 숫자를 곱하지 말고 위에 쪽에는 양변에다가 2를 곱하고 밑에는 양변에다가 3을 곱해 가지고 계산 들어가세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하면 요게 위에 거 일단 마이너스 8x 더하기 6y가 14가 될 거고 밑에 거는 15x 그다음에 빼기 6y가 빵이 되겠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변변 더해 버리면 y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요게 7x가 될 거고 14가 될 거니까 x는 2가 될 거고 원래 식에다 집어넣어서 이건 밑에 식에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x 2 집어넣으면 10 빼기 2y가 빵이 될 거니까 y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내는 게 가감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립은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이쪽은 인제 연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01 자 요걸 풀기 위해 니은을 기억에 대입해서 없앴더니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요 자리에 요 y 자리에다가 애플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다만 항상 기본적으로는 괄호를 해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2, 3, 4, 5 니까 가급적이면 x를 없앤 게 나아요. x를 없애려고 하면 결국 위에다가는 3을 곱하고 밑에다가는 2를 곱하고 그러면 분배를 했을 때 위에 거도 6x 밑에 거도 6x가 될 거니까 요걸 전개했다 치고
변변 빼면 x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y가 남아서 풀릴 거예요. 자, 5 번. 자, 요쪽은 x가 1, y가 2 마2. 그래서 요거는 해가 주어진 경우 해를 할 때는 해는 항상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 해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마1을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a 빼기 2b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고 나니까 요거는 a, b에 관한 연립일차 방정. a, b의 연립 1차 방정식이 변신하는 거고 자 이게 변신하고 나면 당연히 요거는 우리가 A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를 책에다 집어넣어서 대입법으로 푸는 게 계산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대입법 한번 풀어보면 A 자리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6을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사 x는 마사니까 b는 1 될 거고 뒤에 1 집어넣으니까 a는 4죠. 요 쓸 때도 가급적이면 a, b 순서로 쓰지 요걸 요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뭐 대입해야 되는데 꼬일 수 있어. 무조건 알파벳 순서로 쓰세요. 그래서 요것도 무조건 알파벳 순서로 자, 해가 같은 두 연립 방정식 풀이. 자, 요거는 우리가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거는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거는 이 네 식의 네 개의 식의 해가 모두 같다는 뜻이죠. 네 개의 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두식 연립하고 숫자로 되어 있는 식을 연립하고 나머지 식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거는 식이 4개 다 똑같다는 뜻이거든. 해가.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요 중에서 요 놈이 숫자고 요 놈이 숫자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 합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요건 x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때는 대입법을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x 자리에 우리가 6y 빼기 2를 집어넣으면 2에다가 6y 빼기 2 더하기 y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런 거는 조금 계산 빨리 하세요. 자, 요렇게 하면 지금 12y, 13y가 그다음 요렇게 하면 마 사고 넘어가면 13이죠. 그래서 y는 1이 될 거고 여기에 y의 1자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x는 4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요 xy 해를 다시 이제 디귿에 넣고 리을에 넣고 요렇게 해 가지고 a 값, b 값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a는 한 방에 바로 가 볼까요? 4 빼기 2니까 2 될 거고 밑에 거는 4b 더하기 2가 14가 될 거니까 넘어가면 12 나누면 3이니까 b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숫자로 된 거 먼저 연립하고 나머지 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러 가지 연립 1차 방정식, 괄호가 있거나 개수가 소수인 연립 1차 방정식, 이건 똑같습니다. 다 양변에 뭐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개수를 정수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물론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
분수의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 배수를 딱 없애야지 최소한 숫자를 작은 걸 곱해야 돼. 그다음에 요거 지금 소수인 경우에는 소수는 10의 몇 제곱 요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싹 다 분수 없애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괄호 있는 거는 분배 법칙 하는 거라서 요건 분배 법칙 하고 괄호는 일단 분배 법칙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푸는 기본 스킬들이라서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계산은 쪼끔 한 방에 이렇게 쓸 때도 한 번 덜 쓰는 쪽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보면 바로 가세요. 3x고 마 4x니까 바로 계산해서 마 x 그다음에 요렇게 풀면 마 8y 는 5 이렇게 써 주고요. 자 요쪽도 우리가 쪼끔 빠르게 계산해 봐. 요렇게 계산하면 일단 2x죠. x.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y지. 마 5y 넘어오면 플러스 5y 될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더하기 3y는 3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 놓고 아 딱 생긴 모양 보니까 위에 거에다가 2만 곱하면 x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 x 마이너스 16y는 10 요렇게 해 놓고 요거 두 개 연립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 들어가면 될 거니까 딱 보니까 변변 더하면 x 없어지겠죠. 그럼 변변 더하면 마이너스 13y는 13이고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1 x를 항상 앞에다 세우세요. 자 그러면 요 딱 보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 3이지. 넘어가면 6이지. 2 나누면 3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써도 감점 절대 안 당하기 때문에 요걸 노가다를 계속 많이 해서 하나하나 더하기를 안 보여줘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거랑 똑같이 따라 쓰면 절대 서술형 안 깎여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서술형 한 번도 깎인 적 없어요. 그리고 나도 되게 축약해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줄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보다 더 줄이면 안 되고 내가 쓰는 것만큼만 딱 쓰면 절대 안 깎여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더 줄이면 깎일 수도 있어. 그런데 더 안 늘려도 돼요, 저런 기본 계산들은. 그래서 요거 요렇게 풀어 보고요. 자 그다음에 2-1번 요런 거는 뭐 쉽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양쪽에 10 곱하면 될 거니까 3x 빼기 10y는 8 요렇게 들어가고 밑에 거 3x 빼기 17y는 1 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될 거니까 위에서 밑에 걸 빼면 요거 지금 7y가 7이 돼서 y는 1. 그러면 y 1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18 3 나누면 x는 6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면서 순간 여기다가 6, 1 집어넣어서 맞는 거 확인을 하세요. 이제 다른 식에다 대입해 가지고 '어 맞네.' 하고 검사를 자동으로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마음 편안해. 이제 나머지들은 집어넣어서 가고 분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꾸고 풀어야지 계산이 쉽죠. 개수를 모두 정 고친 다음 푸는데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숫자 계산인 이 정도는 우리 쪼끔 빨리 가 보세요. 자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얼마게요? 요거 6분의 1 이에요. 이 정도는 나중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쪼끔 빨리 감을 잡고 있으세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도 6분의 1 이 분의 1 빼기 6분의 1도 3분의 1 이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정도도 감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저기 대수라는 고등학교 2 학년에서 배우게 될 건데 거기에서 호도법이라고 이제 파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고쪽 가서 계산이 좀 더 편하니까 요렇게 잘 잡아냅니다. 자 A 이퀄 B 이퀄 C인 방정식은 요것도 이거 요거 셋 중 2개 선택합니다. 셋 중 계산 쉬운 거 두 개 선택. 그래서 요거 아무거나 두 개 잡은 다음에 연립 들어가면 돼.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인제 우리가 보고 '어 저거 두 개 하는 게 계산이 쉽겠는데.' 하고 이제 고르는 초이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감이 쪼끔 올라와야 돼요. 더 쉽게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것도 결국에는 최소 공배수 곱하는 거니까 위에 거는 양쪽에 6 곱하고 요것도 6 곱하겠죠. 요거는 지금 양쪽에 4 곱하면 될 거고 이거는 1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빨리 가 볼게요. 자, 양쪽에 4를 곱해서 분배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는 4 이렇게 되죠. 양쪽에 12 곱해 가지고 분배 들어갈 거야. 12, 12. 그러면 요건 2x 더하기 3y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위에 거에다가 2를 곱하는 게 편하겠네요. 위에 거 2 곱하면 2x 더하기 4y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무조건 위에서 밑에 걸 빼지 말고 밑에서 위에 걸 바로 빼버리세요. 이것도 왔다 갔다 습관 들여봐. 여기서 뻔 바로 y가 나오잖아.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를 빼니까 y는 7 나올 거고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14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10 요렇게 나오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고 자, 요쪽도 뭐 별거 없습니다. 식을 잡아내려고 하면 요것도 이놈은 지금 식을 잡았을 때 10 이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잡아서 푸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럼 원래 풀던 방식대로 풀릴 거니까. 자, 이거는 여기 이놈이 마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놈은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 보세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게 편하니까. 자, 그럼 봐봐. 요렇게 잡고 자, 우리가 한 방에 가 볼게요. 요거 넘어오면 x. 자, 요거 넘어오면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요로 넘어오면 5x에 4x 빼니까 x. 요거 지금 마 y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는 빵이죠. 그러면 게임 끝났죠. 이런 건 안 쓰고 암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 자, 두 개 변변 더하면 2x가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 밑에 거 y랑 x랑 똑같으니까 y도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요렇게 쓴다고 해서 감점당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연립은 무수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암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암산합니다. 자,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 자, 요거는 별표 2개 박습니다. 자,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거랑 해가 없는 거랑 2개 있습니다. 자, 요거나 공통은 뭐가 되냐고 하면 x, y 계수의 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요쪽은 우리가 하나 정리해 놔 볼게요. 자, 요거 ax 더하기 by는 c, a 프라임 x 요 위에 점 찍고 이걸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요거 두 식 비교. 자, 요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b를 보면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랑 다른 경우 요 첫 번째 xy 계수의 b가 다른 경우 두 번째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랑 같고 c 프라임 분의 c랑도 같은 경우 세 번째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랑 c 프라임 분의 c인데 앞에 거 두 개는 같고 마지막만 다른 경우 자, xy 계수의 b가 다른 경우는 요때는 해가 한 쌍 나옵니다. 해가 한 쌍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1 차 함수로 연결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해가 한 쌍이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 기억력 테스트 공통 부분이랑 똑같은 표현 뒤에 3개 더 있어요. 뭐?
번째가 뭐였어? 빨리 디비라. 빨리 디비라. 빨리 디비라. 오늘 수업 시작할 때 결제세 빨간 걸로 CF 해 가지고 적어 줬죠. 공통 부분, 연립, 그다음에 교점, 교집합 4개 똑같다 했죠. 요게 지금 연립해서 해가 한 쌍이죠. 이게 연립해서 해가 한 쌍이죠. 해가 한 쌍이면 요거는 직선, 직선인데 1차 방정식이 교점이 한 개입니다. 연립해서 해가 한 쌍이면 우리가 요거 우리가 직선으로 가면 나중에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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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표 2개 치고 나중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건가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이나 지금 1차 함수 쪽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B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정은 낫이 아니야. 알겠지? 낫 부정이 아니고 요거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봐봐. 연립해 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으면 선생님이 연립이랑 함수 그래프에서 뭐랑 똑같다고 했어? 교점이랑 같다는데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지. 직선, 직선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는 직선 두 개가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두 개 일치하면 전부 다 겹치잖아, 점이. 알겠지?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다로 연결되는 거고 자, 요때는 연립하면 해가 없습니다. 연립하면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거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불능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불능은 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불능은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연립해서 해가 없으면 그래프상으로는 뭐가 없는 거라고? 교점이 없는 거지. 직선과 직선이 교점이 없다는 거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없으면 요거는 교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평행합니다. 즉 일치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평행은 해가 없다. 교점이 없다. 요렇게 연결됩니다. 이거 내용이 다 똑같은데 연립 1차 방정식에 튀어나왔다가 1차 함수에 튀어나갔다가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 또 튀어나왔다가 요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나 저러나 해가 무수히 많든 해가 없든 일단은 x, y 계수는 일단 갖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식을 잘 보면 봐봐. 요게 기본적으로 x의 계수 3분의 1, y의 계수 3분의 1, 상수항의 계수 6분의 2 다 똑같죠? 그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식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식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일치하겠죠. 자, 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봐봐. 여기다 곱해서
여기다 밑에 게 3을 나눠도 상관없고 위에다 3을 곱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3x 더하기 3y는 6 인데 변변 빼면 빵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빵은 빵이니까. 그래서 x, y에 뭘 집어넣어도 두 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해가 없는 경우는 여기에 지금 4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마 1 요거랑 8분의 3 요렇게 보면 앞에 거 두 개는 같은데 요 뒤에 게 다르죠. 그래서 요게 해가 없는 걸로 연결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위에다가 2를 곱하면 4x 빼기 2y는 6이 될 거고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빵은 마이너스 2지. 이거 성립 안 하잖아. 빵이랑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x, y에 뭘 집어넣어도 해를 못 구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요거 두 개는 직선이 두 직선 직선이 평행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더 나아가면 직선,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요렇게 잡아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계속 강조할 건데 우리는 지금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입학했죠. 함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 지금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하나만 잡아 놓으세요. 계속 강조해서 갈 거예요. 자, 도형, 도형, 위치 관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연결되지? 이쪽 계속 시야를 넓혀 나가야 돼. 지금 우리가 연립 1차 방정, 연립 2차 방정 풀어야 되겠지만 수식으로 푸는 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놈이 고놈에 돌고 돌아. 근데 이걸 선생님 말해 줬던 대로 이게 나중에 직선으로 연결되겠네. 이렇게 시야를 띄워 놓고 그럼 우리가 도형을 새로운 도형을 하나 배울 때마다 계속 직선과의 위치 관계 또 다른 도형 둘이는 위치 관계를 계속 살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도형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거거든. 그래서 도형을 배우는 거 들어간다고 치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점을 배울 거고요. 점. 그다음에 직선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포물선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원을 배울 거고요. 원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등 곡선들을 배우게 될 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도형이 두 개 이상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위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나눠야 될까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하나,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 나눠야 될까? 이 두 개는 이렇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두 개랑 얘가 만났고 이렇게 되면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형이든지 무조건 나오면 만나는 경우랑 안 만나는 경우 요거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일단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부터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봐봐. 얘 직선, 직선이잖아요. 이거 만난 거지. 이것도 만난 거지. 이거는 안 만난 거지. 오케이? 이렇게 먼저 나누고 만나면 뭐가 생기는데? 교점이 생기죠. 그러면 만나는 경우는 뭘 물어볼 거다? 교점을 물어볼 거다. 요렇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교점은 뭐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교점이랑 뭐랑 똑같다고 했어?
연립이랑 똑같기 때문에 연립을 먼저 배운 거예요. 자, 만약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참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겼죠. 또는 우리가 연습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차피 할 거예요. 다 뜯어서 할 거라서. 또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러면 요것도 지금 두 점에서 만났죠. 여기, 여기. 교점이 두 개면 뭘 물어볼게요? 두 교점 사이 거리. 교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의 길이를 100%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를 100%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여기 AB라고 하면 요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는 만났잖아. 교점이 없잖아. 그럼 뭐 물어볼까요? 그렇지. 안 만나면 무조건 거리를 물어보게 돼 있어. 안 만나면 무조건 우리는 거리를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더 나아가서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즉 생각을 해 봐. 우리가 좀 전에 평행을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요렇게 두 개 평행도 안 만날 거고 이렇게 두 개 평행도 안 만나겠지. 그럼 이거랑 뭔 차이인데? 거리 차이죠. 이만큼 떨어지는 거. 그지? 요 두 개도 평행하니까 안 만날 거고 이 두 개도 평행하니까 안 만날 건데 이 거리 차이예요. 거리는 당연히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싹 다 다 최단거리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싹 다 다 최단거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XY 계수 B가 같아서 다 날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질상 부직선은 일치할 때고 이쪽은 개수의 가 같아야 하는 거. 그래서 두 직선 아예 식 두 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양쪽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육이죠. 그럼 좌변은 똑같지. 우변도 똑같아야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고 애초에 마이분의 1이랑 4분의 마이랑 a분의 3이랑 다 똑같네.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6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아냅니다. 자, 1번 괄호 있는 거 해가 만족할 때 해가 만족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요거 연립한 다음에 요로 대입을 하면 돼요. 해는 성립할 거니까. 그래서 연립한 다음에 대입 가져가면 되고 3번 양쪽에 10 곱해 놓고 연립하면 되고요. 5번은 요거 빼가지고 넘어가고 이놈 양쪽에 9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립하면 되는 계산 문제고 이것도 역시 아까 봤듯이 두 연립 방정식이 같으면 몇 개가 다 똑같다고? 네 개가 다 똑같다 했지. 지금 뭐 기준 잡으라고 했어? 숫자로 된 거 기준 잡으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기준 잡아서 풀고 밑에 거에다 대입하면 AP 값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내식의 해가
같은 거고 숫자로 된 거 이렇게 연립한 데다가 문자 포함 시계 대입을 해서 가져가면 자 요렇게 풀면 앞에 거랑 내용은 같아요. 자 A 이퀄 B 이퀄 C 요거는 아까 봤듯이 요렇게 두 개를 잡으나 이렇게 두 개를 잡으나 요거 셋 중 두 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쪽이 4 니까 요렇게 잡는 게 쪼끔 더 나을 거예요. 자 해가 없는 거 다시 보면 이게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랑 C 프라임 C 분의 C랑 요거 XY 계수는 같고 마지막 건 B가 달라야지 해가 없는 거고 이건 더 나아가서 나중에 직선, 직선, 평행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평행하면 나중에 가 해 보면 요렇게 두 개가 이제 평행하게 날아가고 있으면 나중에는 '아 거리를 물어볼 거다.' 요렇게 방향을 잡아 놓고 이게 우리가 기찻길이라고 생각하면 거리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D가 됩니다. 수직거리로 가야 돼요. 수직. 그래서 디스턴스 약자라서 D라 씁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거 골라내고 무수히 많은 거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수히 많을 조건, 해가 없을 조건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90쪽까지 그거씩 하고 지금 앞에 오답하던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숙제 해오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